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레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공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하이퍼스케일 AI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제목으로다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인프라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유저분들이 작성하시는 뭐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하기 위한 AI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산량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실행을 하기 위한 뭐 GPU라든가 NPU라든가 그런 실제 밑에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 자원들, 이 사이를 브리징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희가 통칭해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시고, 그 밑에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밑에 쿠다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아니면 뭐 TPU의 경우에는 뭐 텐서플로우가 있고 그 밑에 XLA가 있고 TPU 런타임이랑 드라이버가 있는 뭐 그런 식의 인프라 소프트웨어들을 AI 모델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AI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고 월드와이드로도 많이 있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면 새로운 분야의 AI를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다거나 그런 쪽에 포커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히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이 분야를 선택을 한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AI 기술이 한 10년 동안 발전해 온 거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데이터가 커지고 인프라 성능이 올라가고, 그게 AI 기술을 드라이브한 가장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면은 진짜 AI 산업 전반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 파트의 개발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이퍼스케일 AI, 초거대 AI라고 하는 말이 급격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좀 대표적인 AI 모델들의 파라미터 개수를 플로팅을 해놓은 그래프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알렉스넷이고, 뭐 제일 최근에 오면은 요새 이제 많이 학습되고 있는 랭귀지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한 2018년, 19년 정도까지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한 몇백 밀리언에서 몇 빌리언 정도, 그 정도 스케일이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GPT-3가 나오고 그 정도 타이밍이 되면서 이제 점점 많은 모델들이 파라미터 개수를 확 키우면은 기존에 우리가 못 풀었던 엄청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겠다. 그래서 KT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급격히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냐? 사실 여기 제가 왼쪽에 저기 점선을 그려놓은 거의 의미가, 저 파라미터 개수가 저 정도 스케일이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GPU 한 개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물론 약간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저 이제 몇 빌리언 정도의 파라미터, 그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모델 크기가 일단 대형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GPU 하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이즈의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GPU를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연결해 가지고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가 물론 저렇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피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도 이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GPU 클러스터가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 4년 전에 보통 AI에서의 프랙티스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회사나 아니면 랩실에서 뭐 GPU 몇 개 정도 인스톨을 한 다음 거기서 충분히 이제 최신 AI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부를 만한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엄청 대형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월드와이드로 그렇고 많은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좀 GPU 인프라, 특히 GPU 클러스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인프라의 스케일이 늘어나면 기존에 안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흔히 많이 겪고 계신 파트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인프라가 커지다 보니까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GPU 서버가 엄청 비싸고, GPU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뭐 일반 CPU 서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코스트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뭐 월드와이드로 반도체 쇼티지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특정 벤더사가 이제 GPU 가속기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딜리버리 타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내가 당장 GPU 서버를 필요로 하다고 해서 바로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용도 마련을 해야 되고 딜리버리 타임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GPU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파워 버짓이 증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GPU 하나가 뭐 225W, 250W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던 게 이제 GPU 서버가 500W, 700W GPU 한 장이 그렇게 전기를 쓰는 식으로 파워 컨섬션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더 이상 GPU 서버를 운영할 만한 환경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IDC나 어떤 진짜 전산 환경이 마련되어야 GPU 서버를 실제로 이제 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렇게 파워를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쿨링 관련된 문제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기업에서 GPU 서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실제 내가 물리적인 장비를 도입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은 이미 모두가 다 GPU 클라우드로 넘어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직접 GPU 서버를 저렇게 힘든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GPU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다.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R&D 목적으로 좀 GPU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클라우드를 한 4개월 정도 사용하면 GPU 서버 한 대 가격이 그대로 이제 비용으로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어스하게 AI를 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AI 학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를 쓰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3배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리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클라우드로 넘어가겠다라는 디시전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싸게 형성되어 있냐? CSP가 뭐 엄청난 마진을 취해서 비싼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주된 이유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KT 클라우드에 간다, 아니면 AWS에 간다, 거기서 GPU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GPU가 예를 들면 4개가 나한테 고정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GPU는 내가 실제로 작업을 돌리고 있든 뭐 쉬고 있든 데이터 전처리를 하든 휴가를 가든 무조건 나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GPU를 받습니다. 내가 GPU를 사용을 안 한다고 다른 유저가 리유즈를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유즈 케이스랑 엄청나게 다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내가 자원을 안 쓸 때 남이 이 자원을 리유즈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내려가서 클라우드의 경제성이 있는 건데, 지금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두 번째 파트가 대규모 AI 모델의 병렬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GPU 클러스터를 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구축을 했다라고 해도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프로그램을 직접 병렬화를 해가지고 이게 GPU 클러스터에 어떤 식으로 분배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 맨 처음 시스템 도입한 다음에 한 번 딱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델의 사이즈가 바뀌거나 구조가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모델을 틀어야 하거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병렬화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해서 성능을 얻지 않으면은 그 성능이 이제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GPU 1000개를 사용하고도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지 못하면은 뭐 GPU 100개의 성능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항상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런 병렬화 관련된 것들이 또 컴퓨터 시스템을 깊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이제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이게 결국은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파이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하이퍼스케일 AI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AI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레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GPU 클러스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인크리멘탈하게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큰 체인지가 있어야 뭐 하드웨어 레벨의 문제든 프로그래밍 레벨의 문제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가 저희의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모레는 기존의 파이토치, 기존의 쿠다가 하던 거를 몽땅 새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뭐 다양한 하드웨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뭐 단일 디바이스로 추상화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애플리케이션 수준 가상화도 지원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함으로써 AI 인프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새로운 AI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가 인더스트리에서 디팩토 스탠다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해서는 사람들을 이제 그 쉬프팅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저한테는 기존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를 100% 똑같이 제공을 하되 우리가 내부 소프트웨어를 잘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스케일 AI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뭐 엔비디아 GPU 타겟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API로 호출할 때 GPU 관련된 기능들은 모두 저희 소프트웨어가 인터셉트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이제 뭐 API들을 서빙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든 AI 컴파일러가 있고 그 밑에는 엔비디아의 기존의 cuDNN과 이퀴벌런트한 모디N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얘가 개별 연산을 이제 시스템의 여러 GPU로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쌓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모디NN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도 사용할 수 있고 AMD GPU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요새는 또 많은 스타트업에서 NPU를 개발해서 이제 GPU보다 좀 더 AI에 커스터마이즈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칩도 저희 소프트웨어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다양한 하드웨어를 서포트하면은 이제 엔드 커스터머 관점에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일 가격 효율적인 가속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조건 특정 밴드의 특정 모델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을 높여서 기본적으로 좀 가격을 떨어뜨리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이시니까 이제 기존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도 2.0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이 이거 익스큐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저가 연산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그 작업을 이제 그때그때 온디맨드로 GPU에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 소프트의 경우에는 유저한테는 그렇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유저가 어떤 연산을 하는지를 쭉 트래킹을 해서 그래프로 쌓아놓고, 왜냐하면 자동으로 뭔가 병렬화를 하거나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은 유저가 어떤 식의 계산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베이스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디맨드로 바로바로 실행해서는 그런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 모래 프론트엔드가 그래프를 쌓고 요 그래프 베이스로 한 번에 뭔가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구조를 가지는 게 저희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은 저희 AI 컴파일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데이터 패럴리즘이나 모델 패럴리즘, 파이프라인 패럴리즘, 아니면은 뭐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오퍼레이션 퓨전, 그런 테크닉들을 기존에는 유저가 직접 내 모델에다가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를 손으로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컴파일러가 저 그래프를 바탕으로 저런 테크닉들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적용해야 빨라지고 어떤 테크닉을 적용하면 별로 안 빨라지는지를 저희가 코스트 모델 기반으로 자동으로 판단해서 유저가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서 뭐 성능을 높이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런 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해주겠다가 이제 저희 AI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딥스피드나 메가트론 같은 라이브러리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의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단일 디바이스 추상화입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가 GPU 클러스터에 GPU 1000개가 있다고 하면 유저한테 1000개의 GPU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여기에 어떻게 작업을 분배할지를 어플리케이션이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했었는데, 저희는 클러스터가 아무리 크든 간에 유저한테는 단일 디바이스만 추상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그냥 싱글 GPU라고 가정을 하고, 대신에 이 싱글 GPU가 엄청 파워풀하겠죠.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여러 GPU로 분산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통신도 좀 효율적으로 추가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좀 줄이고 그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요 GPU가 굳이 다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기관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뭐 A100 GPU를 사고 내년에는 뭐 새로운 GPU가 나와서 H100을 사고 또 내년에는 무슨 새로운 NPU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효율적이어서 이걸 도입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하드웨어 사이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분배해서 실행시키는 것까지를 다 커버해 주는 역할을 저희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렬화에 어려움 없이 대규모 AI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냥 크기만 키워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면은 바로 GPU 클러스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오전에 KT의 라지 AI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KT의 라지 AI 모델을 좀 더 쉽게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제공하는 피처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수준 가상화인데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GPU 자원을 이네피션트하게 쓰는 것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GPU 드라이버까지 물고 실행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사이에 가상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어플리케이션에는 버추얼 GPU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대신에 이 버추얼 GPU가 실제로 계산 작업을 실행할 때만 저희 소프트웨어가 물리 GPU를 할당해주고 또 내가 계산을 끝내고 나면은 이 GPU를 할당 해제해서 다른 사용자가 필요하면 또 리유즈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vGPU 하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물리 GPU 여러 개를 붙여서, 예를 들면 내가 엄청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면은 GPU를 100개를 붙여주고 내가 계산량이 별로 없는 작업을 하면은 GPU를 1개를 붙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얘가 여러 사람이 아주 라이트웨이트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버추얼 GPU가 물리 GPU 하나를 쉐어하는 그런 식의 다양한 이제 vGPU와 피지컬 GPU 사이에 매핑을 저희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어플리케이션 수준 가상화라고 부르는 게 기존의 엔비디아 GPU나 뭐 다른 GPU에서도 하드웨어랑 드라이버 레벨에서 서포트되는 가상화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드 같은 이제 기술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이제 하드웨어 레벨의 가상화 기술은 아주 제너럴하게 그냥 GPU를 쓰는 뭐 그래픽 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쿠다 프로그램들을 다 서포트할 수 있는 반면에 엄청 성능 오버헤드가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GPU를 성능을 잘 내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건데 가상화 기술로 인해서 너무 성능 저하가 심해가지고 기존에는 그런 기법들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요거를 하드웨어 레벨 서포트를 하지 않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레벨에서 서포트를 함으로써 좀 이제 유저 입장에서 라이트웨이트하게 가상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KT랑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KT 클라우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작년 12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어떤 가상 GPU를 제공을 하는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슬로건이 대규모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종량제 GPU 서비스다. 대규모 클러스터링이 저희가 이제 병렬학 컴파일러 등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고, 종량제 GPU 서비스가 결국 저희가 자원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줄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유저 VM에 이제 물리 GPU를 주는 대신에 KT AI 엑셀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디바이스 하나를 제공하고요. 대신에 이 디바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파이토치의 쿠다 제로 디바이스 아니면은 텐서플로우에는 GPU 제로 디바이스로 인식이 돼서 그냥 일반적인 물리 GPU 사용하듯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져왔는데, 그냥 물리 GPU랑 마찬가지로 이제 요 가상 디바이스의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읽어오면은 똑같이 요 가상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관점에서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버추얼 GPU를 쓰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과정 없이 그냥 기존 방식 그대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은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피처 위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장점으로 뽑는 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대규모 GPU 자원을 활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물리 GPU 하나 안에 있는 GPU 리소스를 주는 식이다 보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최대 서포트 가능한 GPU 개수가 8개였습니다. 8개 넘는 GPU를 사용하려면 애초에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GPU를 할당받고 사용을 해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가상화 베이스로 자원을 제공하다 보니까 유저가 필요하면은 VM 1개에서 GPU 10개, 100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개수를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사용량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다. 저희는 실제 유저분들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시간만큼만 계측을 해서 과금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사용 시나리오에서는 한 30%까지 요금이 절감된 상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부가적인 장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는 내가 맨 처음 GPU 4개를 사용해서 어떤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가 갑자기 데이터가 늘고 모델이 커져가지고 GPU 8개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회수된 GPU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내리고 다시 생성해서 GPU를 할당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 과정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매니지 되다 보니까 유저가 내가 GPU가 1개가 필요하면은 바로 스위치에서 1개를 사용했다가 100개가 필요하면 바로 스위치에서 100개를 사용했다가 그런 식으로 내가
개발 스테이지에 따라서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 프로그래밍 호환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멀티 GPU나 멀티 노드로 갔을 때 뭐 새로운 걸 컨피그레이션 해주고 어플리케이션을 고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똑같은 코드를 갖다가 다양한 개수의 GPU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많은 지금 하이퍼스케일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고 있고, 특히 이런 좀 소프트웨어 기술 바탕으로 KT 클라우드와 기존에 없던 좀 새로운 방식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AI 이제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뭐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기는 힘들고 아니면은 GPU를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제 기존 GPU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으시면은 저희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서비스를 들어오셔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 클라우드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면면히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